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12월 8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이번 주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등락이 좀 있습니까? 예.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은 소폭 하락했거든요. 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600만 원, 전주 대비 200만 원 정도가 하락했고요. 부산은 9,900만 원, 대구는 6천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500만 원, 울산은 9,6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이 한 200만 원 내렸네요. 예.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팔려고 나온 매물이 지금도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관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떨어지겠지 하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락세를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원래 개인 택시 조합에서 개인 택시 매매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될 텐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 서울 개인 택시 조합에서 개인 택시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서 서울 개인 택시 시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개인 택시 시장 조사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빨리 접근을 한 거죠. 네. 일단은 개인 택시 판매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서 시세 동향을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강압적으로 해서 조합에 서면은 100% 다 잘 될 줄 알고 시작한 건데 오산이었죠. 판단 미스고. 네. 예.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인천은 또 시세가 탄탄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인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조합에서 지정업체를 설정했더라도 개인 택시 조합에서 금액 가지고 너희들 얼마 받으라는 거 목표 금액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에 맡기고 개인 택시 관계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 상사하고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준 거죠. 네. 조합에서만 일률적으로 100% 다 하라는 것을 안 했잖아요. 시장 경제 형성에 맡겨야지 어느 한 곳만 지정해서 여기서만 해라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예. 서울에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서울 개인 택시가 그 수입도 좋아서 시세도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개인 택시 수입하고 넘버 면허 가격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대수가 좀 많잖아요. 네네. 한 5만 대 정도를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대수가 좀 적잖아요. 적으니까 매매상 몇 군데에서 매물 파악을 정확히 할 수가 있잖아요. 몇 대, 누가 몇 대까지 다 계산해서 나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차은평 쪽소만 하는 게 아니고 매다기집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확히 판매 동향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 거래 금액이나 대수나 이게 정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구주목식으로 운영되니까 그런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거죠. 예. 원래는 개인 택시 수입이 좋으면 면허 가격도 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높는 게 정답인 거죠. 네. 예. 그 이게 서울이 잘 안 맞다고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이걸 자율경제시장에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가격 설정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될 거예요. 같은 사이드 업체하고도 같이 상생할 수 있고 그 시스템으로 가야지 일방적인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서울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좋은데 수요와 공급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판매 과정이 정확히 오픈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거래가 많이 터지는데요.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은 지금 매매 자체를 중지했어요. 매입 자체를 중지하고 판매만 하는데 지금 사이드에서 매매 금액이 1억 벌써 600만 원, 500만 원대로 떨어지는데 서울 개인 택시 조합에서는 지금도 1억 1,500을 얘기하는데 누가 거기 가서 사겠냐고요. 벌써 돈 1,000만 원 가량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거 가격을 설정이 잘못된 들어간 거죠. 예. 앞으로 조합에서 개인 택시 매매 업무를 해가지고 서울 개인 택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이 되게끔 안전한 거리를 위해서 개인 택시 조합에서 추진은 잘 했는데 그 사전 단계에서 너무나 조사가 미흡했다는 거죠. 시장 조사를 정확히 해서
같은 기존의 업체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조합해서 해가지고 금액도 인위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네. 1억 1,500 할 때 갑자기 500만 원을 조합해서 올려가지고 1억 2천이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조합에서는 매입 자체를 못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 구대도시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다른 도시는 큰 틀의 변함없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서울은 이 하락폭을 당분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못해도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될 때까지는 이 하락폭이 지속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의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그 외 도시들은 그래도 매입과 판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인천 같은 경우에도 판매하시는 분이나 사는 분이나 거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맞아 떨어지니까 재고도 없고 그 금액대를 일정히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보면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연말까지도 이 시세를 그대로 쭉 가지고 갈 거라고 보세요? 예, 더 이상 오름세는 없고 이 시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 덤프 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덤프 트럭을 하다가 택시를 하게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택시 회사 가서 지금 몇 달째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일을 하다 보니까 택시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리 택시 회사 법인 택시에 가서 경험을 좀 싸가지고 오신 분이라 이분은 그래도 빨리 적응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그 개인 택시 2번 샀다가 파신 분이 있거든요. 화물차도 3번 샀다가 파신 분이 또 사러 오셨는데 제가 적극 만류를 해가지고 이분이 택시는 이제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내가 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은 택시보다 화물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직장 생활이 더 맞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시는 게 낫다 하는 데가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안업체에 월 급여는 한 30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보안업체에 취업됐다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개인 택시 매매 상사를 하시면은 개인 택시 매매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근데 팔아도 어차피 눈에 보잖아요. 이분은 적응 못해도 또 올 건데 자꾸 그 과정만 되풀이되니까 저희도 안타까우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없고 차라리 취업을 하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렸어요. 대표님 그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취업 자리도 알선해드렸고 이분은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그 회사에 가서 수습 기간을 거쳐서 잘 적응하면 거기 이제 회사 다시 다닐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개인 택시를 진입했다가 또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죠. 그래, 적성에 안 맞아가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젊은 층이 적성에 안 맞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고 5년이라는 악법에 묶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손실률이 큰 거죠.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은 만 61세가 되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젊은 층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은 법인체에 가서 두 달이나 3달 정도 일하시고 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앞에서 얘기하신 그 덤프트럭 하시던 분요. 예. 그분은 법인 택시 가서 몇 달간 하고 이렇게 개인 택시 사는 거는 이건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법인 택시를 바로 개인 택시 하는 것보다 법인 택시에 가서 경력을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가지고 오시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더라고. 예. 사실 한 법인 택시 한 6개월만 해봐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제 제가 서울에서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울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동창 모임에 갔는데 우리 나이대 개인 택시 하시는 개인 택시 하는 친구들이 몇 분 있어요. 몇 분 있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금액이나 이런 걸 따지는데 법인 택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내가 이 자리에서 그 금액을 공개하면은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금액 공개를 안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금액을 찍어요. 법인 택시를 하는데 그 택시 회사에서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나간다니까 그 회사에서 처우 계산을 약속하고 못 나가게 이제 말리는 거예요. 이분이 매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전국 탑 정도 되나 봐요. 이 친구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체격도 좋고 해서 본인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 택시 회사 서울에서도 랭킹 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태여 개인 택시를 하지 말라고 회사에도 적극 말렸는데 이 친구도 이제 경력이 조금 부족했는데 내년 6월 달이면은 2년 6개월을 채워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회사에서 시력 급여까지 다 책임질 테니까 나가지 말라고 적극 말려나 보더라고요. 그런 그 분도 있더라고. 예, 예. 상당히 택시를 잘 하시나 봐요.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이것같이 적성이 잘 맞는 거 없다고. 어제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그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이제 수입이 생기면 예, 예. 공무원 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연금 감소되는 걸 걱정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그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 네. 이 연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노후에 그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게 연금이잖아요. 일정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연금에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차감을 해가지고 받는 연금 비례해서 버는 수익이 이게 이중 구제가 되는 거죠. 내가 정년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다가 다른 직업을 갖다든가 개인 택시라는 사업을 하든지 일반 사업을 해서 사업 금액이 일정 금액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연금을 차감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참 모순된 법이죠. 본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적립한 금액을 받는데 그 금액 갖고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 낸 만큼 연금에서 차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된 법인데 제가 일단 일반 연금하고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반 연금은 1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총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4,800만 원 정도 되죠. 월 급여액으로 따지면 400만 원 선 되면은 그러면 5만 원 미만 초과 금액의 5% 정도를 연금에서 차감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총 급여액이 6천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월 급여액으로 따지면 연금 플러스예요. 연금 플러스 월 급여액을 따지면은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5에서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공제하면은 10% 정도를 공제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200에서 3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으로 따지면은 7,300만 원 정도가 되죠. 월 급여액으로 따지면 6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15에서 30만 원 미만 15%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에서 400만 원 미만은 8,500만 원 정도가 총 급여액으로 잡혔을 때 월 급여액은 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초과 금액에 대해서 20% 정도를 공제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00만 원 이상은 총 급여액으로 따졌을 때 9,800만 원 정도. 월 급여액으로 따지면 800만 원이 조금 넘죠. 그러면 50만 원 이상 25%를 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제율이 좀 커지는 거죠. 금액이 커질수록. 근데 이걸 계속해서 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만 공제를 하는 거예요. 5년 이후에는 처음 받았던 연금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를 번다. 내가 연금 기존에 받는 연금 플러스 월 급여를 400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는 10만 원 정도를 공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개인 택시를 한다고 봤을 때 기존 연금 플러스 5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했을 때는 50만 원 정도가 연금에서 차감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600만 원 정도를 번다 했을 때는 108만 원 정도가 차감되고요. 그 다음에 700만 원 정도 번다 했을 때는 174만 원이 차감되는 거죠. 이거는 무제한 뛰는 게 아니고 최고치 대비해서 50%까지만 감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일반 연금 같은 경우는 5년 동안만 진행해서 끝나는데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수입이 끝날 때까지 내가 그 직업을 관두고 벌이가 없었을 때는 순수 연금으로 돌아갔을 때는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일반 연금은 5년만 떼고 공무원 연금은 수입이 끝날 때까지 떼고 그것도 또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 연금에서 내가 추가로 일했다고 해서 그걸 감액한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네. 내가 직장 생활이나 공무원을 오래 해서 그동안 그 차곡차곡 본인이 낸 돈 플러스해서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내가 이의 직업을 가져가지고 소득이 생겼을 때 그걸 감액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된 법이죠. 예. 네, 대표님 진짜로 자기가 다 낸 돈을 갖다가 왜 국가에서 그렇게 감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법이죠. 본인이 그동안 30몇 년 동안 보통 연금 받으려면 30, 40년 동안 일하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돈을 받는 건데 거기에서 그 돈만큼은 책임을 져줘야 되고 그 돈 갖고 살 수 없으니까 직업을 가져서 일정 금액 벌이를 내는데 일정 금액 내면 또 세금도 내잖아요. 네. 세금 내는 것까지도 얼마나 애고 거는 일인데 거기서 연금을 감액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예. 고령화 시대가 도래했는데 일하지 마라? 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금을 많이 더 많이 줘가지고 네. 이러지 말고 연금만 가지고 살으라고 하게 되면은 일 안 하죠. 네. 그렇지만 연금이 적으니까 다른 일을 해서 그걸 메꿔야 되는데 그 메꾸는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연금을 차감시킨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예. 당연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일은 해야죠. 물론 뭐 형편에 따라서 편히 먹고 지낼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냐. 그 어떻게 지금 연금만 가지고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은퇴 시기가 너무 빠르잖아요. 네. 빠르는데 그 연금만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안 네. 되니까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당연히 개선돼야 되고 연금만큼은 손대지 말아야죠. 네.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개인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반 연금 받으시는 분이나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 제2의 직업으로 개인 택시를 한다더라도 그 뛰는 금액 대비해 가지고 일해서 버는 금액이 좀 더 나으니까 그것도 감수하시고 하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12월 8일입니다. 서울 시세가 조금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받는 분들이 개인 택시를 이제 시작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이 감소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감소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정 구간이 넘었으면 많이 감소되겠지만 보통 한 300~400만 원대에서는 큰 감액이 안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